잘 쓰고 성실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시고 앞장서서 도와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어린애들에게 교육시킨다 싶기도 하고 매질이나 하고 언제 분당 신도들을 작가님께 여쭤볼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에서도 좋은 대학들이 있는데 서울 카톨릭 어디에 진학을 한 계기는 특별한 계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정신과 의사가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소설가가 되신 이유는 한산이라는 호를 가지신 이유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따지는 겁니까? 듣고 싶어가지고 그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의과대학이 경북의과대학입니다. 그리고 고등이 제일 좋은 건 경북고등이고, 중학 제일 좋은 거는 경북중학이고, 국민학 제일 좋은 건 중앙국민학교입니다. 근데 왜 경북이 들어갔냐면 실력이 좀 모자라가지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 첫 번째인데, 제가 이 작품 속에서 흐르는 게 정오와 허전함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저 모든 책의 하나의 뿌리입니다. 근데 이 발단의 근원이 우리 아버지가 미워서 내가 서울 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지가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잘 살았고, 제가 서울에서 대학 3명, 내 동생하고 둘이가 3명이 살았는데 아무 무리 없이 우리 3명이 서울에서 학교 다닐 정도로 우리 집이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아버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부르고 그 숨막히는 사랑 속에서 아마 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학대하고 괴롭히면은 그 애가 인생을 망치지만은 과잉보호 또한 인간을 망친다는 거를 그 심리학 책에 나오죠. 그래서 서울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온갖 이제 뭐 개지랄 치고 지랄 육갑들을 떨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책에 나오니까 나중에 책 사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도망가는 게 서울 가게 되었고, 그건 사실 저는 의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과대학은 들어갔는데 가장 의사답지 않는 과목이 뭔가를 보니까 정신과들이라고요. 뭐 째는 것도 없고 뭐 청진기도 안 돼도 되길래, 그래서 정신과는 가장 의학답지 않는 걸 고르다 보니까 정신과를 한 기고, 서울로 간 거는 우리 집을 도망가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 소설가 하는 건 오늘도 뭐 저는 찝찝해 죽겠는데, 정신과에서도 뭐 별것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지 방거들에게 된 거는 어쩌다가 이렇게 지선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김성대 회장 자꾸 저 이름을 소설가 붙여가지고 굳이 앞으로 저를 부를 때는 유사 소설가, 사이비 소설가, 이게 제일 마음에 그냥 한 소리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막 쓰고 왔고 어디 문단에 데뷔했으면 그따위 소리가 허용이 안 되는데, 이 뭐 이제 81살 때 가지고 뭐 소설가 한 소리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저는 기꺼이 사이비 소설가님 또 보조 뭐 유사 소설가 이렇게 불러드리기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된 기지 뭐 소설가 된 건 아닙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부탁합니다. 한산이라는 우리 동창생 중에는 한문으로 꼭 그 카톡에 지 이름 쓰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 호도 이 5자로 그 저 호 쓰는 놈들 전부 이 새끼들 부르주아 새끼들 똥물 튀길 놈들 이래서 전에 호 이게 전혀 없는데 웬 미친놈이 우리 그 놈이 그 지랄 육갑 하지 마 그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 놈이 저를 한산이라는 호를 붙여가지고
영재 이런 소리 못 부리거든. 지금 환자였으니까. 그래서 한산 되거든요. 물어봤어요. 왜 내가 한산이야? 그랬더니만은 석가모니가 추운 산에서 돌을 닦았다 하잖아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추운 산에서 도 닦는 사람이라고 그래가 저를 유사 석가모니 만든다고 한산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이 호소 듣기 싫으면 한 사람 견다발이 한 사람이야. 그 저는 어릴 때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그 저는 동인동에 살았으니까 동인 선생 이래 불러니 차라리 좋겠는데 그래서 한산도 찝찝하고 소설 같은 찝찝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가 지랄 육갑 하지 말고 챕터에 나오는 친구가 지어져서 뭐 옆에 불러주니까 이래 됐습니다. 이 호 싫습니다. 저는 호 붙이는 것도 싫고. 제가 작가님하고 대단하게 된 영광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작품은 주로 언제 쓰십니까? 그 제가 유사 작가니까 예. 꼴린 데를 씁니다. 뭐 어느 새벽에 쓰니 뭐 어느 밤에 쓰니 하는데 저는 이 10권의 책을 쓴 게 여러분 참고가 될지 몰라서 근데 제가 재질이고 훌륭해서 이런 게 아니고 매일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한참 적십자병 까불고 다니니까 그때는 유명했다고요. 텔레비전 자주 나오고 이럴 때에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 저한테 1년씩 그 원고를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가지고 토 일요일 날은 이 청춘을 글 쓴 데 다 바쳤습니다. 그게 내 고향 대구니 뭐 비 내리는 고모령이니 정신건강 클리닉이 쭉 나오는 건데 그걸 쓰다 보니까 밤낮을 가릴 틈이 없고 낮에는 그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환자를 봐야 되고 새벽에는 매 책을 읽어야 되고 불경이나 세계문학전집을 그리 토 일요일 날은 남들이 청춘을 즐기고 뭐 목욕할 때 저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오후냐 저녁이냐 문제가 아니고 토일이 저는 글 쓰는 요일이었습니다. 예, 뭐 시간은 따로 없이 이제.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또는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과 책은 어떤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녹음기에 들어보면은 다 듣기 싫잖아요. 카메라 찍어 놓으면 얼굴 꼬라지도 보고 싶고 저는 책 다 꼴보기 싫었는데 부끄럽고 근데 이제 굳이 뭐 간이 뭐 어쩌미고 막 대답해야지. 그래서 지랄 육갑 하지 마 이 책을 막 제일 그 중에서는 막 좀 나았다 이제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필은 뭐 수백 번 썼으니까 그 중에는 뭐 그럴 수 없고 옆편 소설 요것만 얘기하면은 나가사키는 오늘도 비가 내렸네. 두 번째는 오마 참치 오마. 그 다음에 가을에는 떠나지 마온데 나가사키는 하고 가을에는 하는 건 두 여인이 나오고 맺지 못할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참치는 거대한 참치를 잡는 얘기고 그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 드는데 상실과 획득이라는 게 이제 또 이 대구가 되더라고요. 그래 어쨌거나 이 세 개가 그래도 마음 드는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책 그 29편의 여편 중에 제18작품 지랄 육갑 들지마 이 작품을 책 제목으로 정하신 이유도 그런 맥락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여러분들 자꾸 선입감을 갖고 그런데 제가 쥐뿔도 아닌데 이래 해주기 고맙긴 한데 책 장사들이 지가 마음대로 붙인 겁니다. 그럼 왜 이래 붙였을까를 보니까 아마 무슨 이제 이거 뭐 네거티브 뭐 상술인지 그래서 저는 우리 마누라도 저한테 욕을 하고 친구들한테 책을 못 주겠다는 기라 제목 때문에 그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여간에 보통 사람들이 어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책 장사들이 붙여준 이름이 일따름이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 지랄 육갑 하지마 그 꼭지도 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해필 그 사람이 골라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안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미친 놈이 막 난동을 부리니까 우리 직원이 지랄 육갑 하지마 그러면서 이제 제압하는 얘기인데 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붙인 줄 아는 모양인데 정신병동에서 이제 난동 부린 사람을 제압하는 도중에 튀어나온 얘기를 그 출판사에서 사과 목적으로 그렇게 붙여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책 열어보면 6쪽에 저자님이 이 책은 분홍 글씨로 나의 가슴에 걸리게 될 것 같다.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 업장 소멸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저 사기를 마셨거든요. 그 면담하러 올 때 마음에도 없는 고상한 체하고 또 책에도 그런 식으로. 그리 똑똑한 분들은 다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또 속한 게 맞지 싶어서 뭐 죽을 때까지 이 죄를 혹세무민한 죄를 갖고 죽겠다는 게 그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예, 너무 겸손하시고 솔직을 넘어서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로 발표하신 작품은 어떤 작품이십니까? 그리고 작가님 문학에서 최고 가치로 지향하시는 덕목은 어떤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최초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듯이 본색이 드러났는데 영남일보에서 선생님 글 좀 써주이소. 서울서 오셨으니까 그래도 뭐 좀 아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신건강 클리닉이 최초의 저의 책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1년 동안 이제 연재를 했죠. 그때 막 센세이셔널 해가지고 MBC니 뭐니 막 인터뷰하고 매일 건강 상담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그때 그 다 취미였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응했으면 요새 스타가 됐을 겁니다. 저는 환자를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클리닉이 그 쓰다 보니까 다음부터 작가로 연결되는 일이 생겼는데 처음 작품은 정신건강 클리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최고 덕목 지향하시는 다음에 질문 사항에 보니까 국내외 작가 중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이런 문항이 나오던데 저를 욕해도 좋아요. 돌 던질 놈은 던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국 작가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피나는 고통과 죽고 싶은 고독 속에서 막 몸부림칠 때에 이것이 농축이 될 때 우리 송진이 농축 때면은 그 보석이 안 됩니까? 호박이라는. 우리가 식물이 꽉 눌리면 석탄이 되어가지고 우리 화석이 되는데 우리 문학인이 예술인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미 새들이 보면은 쥐나 토끼를 잡아 찢어가지고 새끼 주잖아요. 또 물개나 이런 놈들은 새끼한테 지가 먹이를 토해서 주고 작가들은 그러해야 된다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 토해주기도 하고 찢어주기도 하는 그 모성이 승화될 때 진정한 작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작가들은 고통도 싫어하고 보통 보면 들에 나가니까 잡초들이 피어요. 나는 괜히 기분 나쁩니다. 잡초는 이름이 없나? 양놈들 보면 다 이름 씁니다. 무슨 잡초 뭐 이름 나오는데 우리 작가들 그것도 싫어하는 게라. 이제 AI가 나왔으니까 안 그러겠지만 얼마 전까지 첫 뜨면 잡초들이 우거진. 그거는 그만큼 모독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장편에서 멋있는 작품이 못 나오는 나라가 거기고 제가 좋아하는 게 없는 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고독해지고 좀 더 철학적이 돼가지고 그게 참선을 통하든 관상 기도를 하든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제 회향하는 거 나눠줄 때에 우리도 행복해지고 독자들도 행복해진다는 것이 저 신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은 제2작품 기지천의 하루의 군의관 오대위와 요즘 톡에 연재하시는 예. 우중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똑같은 놈입니다. 예. 예.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요새 몇몇 분들은 막 읽어주시고 참 그게 힘납니다. 근데 내 군대에서 내 표창 차고 이랬대라고 오인할까 싶어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 주인공이 어쩌면 저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걸 여기저기에서 제가 이제 우리 신성인이가 왜 이제 배우로 모습 바꾸듯이 예,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예. 그 삶이냐
존재냐 소유냐 삶이냐 이것도 가을 겨울에 떠나지 마요라고 하고 참치 오막 전 같은 통속입니다. 주인공도 같은 놈들이고 그 이제 옷 갈아입고 역할만 바꾼 게지 배우는 그놈이다. 그래 그 둘 다 같은 사람이다. 예. 대충 예상했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20작품에 나가사키는 오늘도 비가 내렸네. 이거 아주 대히트작이시고 아주 명작이신데 이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작품이 나오고 그걸 번역한 그 정신과 의사가 나옵니다. 그분을 야나키 미츠코 최애자라는 우리 제1교포이신데 그 사랑이 사실 맞죠? 그리고 궁금한 거는 지금도 지속 진행형이신가요? 그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소설을 쓰고 있으니 우리 문학이 발달 안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우리 대구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국회에서 소설 쓰고 앉았네. 예. 거짓말하면 예. 소설 쓴다고 하거든. 예, 맞습니다. 그거 다 소설입니다. 예, 그걸 소설 진위를 따지고 유치하게 그걸. 예, 진위를. 그러나 예. 전혀 거짓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천재는 아니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실했는 두 가지 얘기, 획득했는 한 가지 얘기인데 끊임없이 제가 획득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보면 좀 일부 털어놓지요. 우리 집에 이렇게 그리 부자로 살기 위해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팽개친 게나 다름없거든요. 공부는 잘했지만은. 근데 무슨 배고픔이 오냐면은 모성에 대한 배고픔이 일평생을 가지기래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여자분을 봐도 요거를 쟁취해야 되겠다. 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소설의 불륜으로도 나타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든 이유 사실은 그 분하고 데리고 간 거는 남자가 데려왔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은 근데 그 주인공들 한번 보여줄 작전인데 사진을 그걸 여자를 바꿨죠. 그럼 내 후배로 내가 말하는데 그 자살하는 정신과 의사를 우리 친구들이 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그것도 같은 여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배우들만 바뀌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도 살아가지고 천장에서 내려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다음 이 중에 환생해가지고 또 돌아다닐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된지. 한 가지만 더, 상당히 그 소설은 앞에 다른 여타의 작품보다 그 성의 묘사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해놓으셨던데, 그것도 소설입니까? 아니면 경험입니까? 경험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각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으로서. 근데 가톨릭에 댕길 때는 지각 제일 많이 해가 우리 아버지가 대구에서 불려왔거든요. 그때 제가 대마다 잡혀 들어가고 막 온갖 짓을 다 해서 대구에서 우리 아버지가 불려왔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때 막 몸부림칠 때에 그 고독할 때 너희들은 뭐 했냐? 나 우리 동기들한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화니까. 하여튼 뭐 잘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돼가지고 뭐 이걸 누가 이걸 채워줄 것인가? 늘상 그걸 추구하다 보면 이제 글이 되고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저를 좀 이해하려면 불교적인 걸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뭐 간단하게 저 속셈이 드러날 텐데. 그리고 가급적 숨기려 그런데도 문득문득 튀어나와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래 뭐 뒤죽박죽 돼가 제가 뭐 지금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왜 앉아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끼면 혹시 무민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모님 말고 마음에 아주 정말 깊이 두신 분은 혹시나 있으신가요? 말 못합니다. 오늘 뭐 밥 먹고 들어가는 게 괜찮은데 내일부터 밥을 안 해줄 가능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에는 어리석게 시리 우리 마늘이 눈치도 안 보고 막 썼거든요. 우리 마늘 저 책 일치 안 읽습니다. 아마 우리 딸이 그거 발설해 주실 분데 그래서 이번에
소유냐 사임이냐에 쓰면서 우리 마누리 부부는 다 뺍니다. 아, 이 사람을 사귀었던 거 뭐 이래 땡겼었던 거를 이 이상 내가 우리 마누리 죄를 지어서 안 되겠다. 아, 예.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저의 성의 예. 불륜 예. 그 문학적으로는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도덕적으로 이중인격자 나쁜 아버지 나쁜 남편 그래서 막 저 양가 감독이 항상 저를 괴롭힙니다. 그 요새 저는 뭐 평생 간호사들 여자 속에 살아놓으니까 그리고 온갖 공상들 그게 이제 막 근데 아까 그 성애가 짙게 나왔다는 걸 뭐로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저 억제하다 보니까 남녀가 교미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중에 한 놈이 저 성질을 건드렸다고요. 권영재가 맨날 뭐 고귀한 차하고 똑똑한 차하고 정치 얘기나 철학 얘기하고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렬하게 흘려붙는 장면을 썼죠. 사실 더 썼는데 딴 놈들이 저를 본색을 알까 싶어서 그것도 줄여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정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 그 사실 본색인데 99%는 군자인 것처럼 그랬었지. 아, 그러셨습니다. 그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태계 선생하고 유곡 선생이 밤에 어떤 사람들인가? 예. 그 태계 선생은 열심히 그 밤 일을 벌려고 자손들이 많고 그 율곡 선생은 잘 안 해요. 자손이 없다고 하거든. 그 태계 선생 부인이 허씨 부인이 죽고 권씨 부인이 그 사람이 IQ 한 70쯤 돼가지고 바보를 했잖아요. 우리 건강 할매인데. 근데 이 할매가 태계 선생이 낮에 강의하는데 지나가다가 낮에는 점잖하고만 가거든요. 예. 그 얘기 유명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들이 이제 그런데 그것도 따로 있잖아요. 성하고 이거 따로 있으니까. 그 이제 나이 드니까 좋은 게 제가 70살 죽었으면 이런 영광도 오늘 없을 끼고 이런 얘기도 못 할 낀데 그래서 오래 살고 봐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런 억제할 기 나이 억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억제해 버리면 또 작품도 안 되고 사람하기 솔직하지 못하니까 때때로 이제 이럴 때 만만할 때 좀 헛소리도 하고 이래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전에 얼핏 뵀을 때는 좀 개성 있고 그냥 특이하게 생기셨다 이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뵈니까 엄청 속인물이 좀 좋으시고 미남에 가까우십니다. 예, 그러시네. 감사합니다. 예. 네, 홍수희 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미래 대답은 남기 선생님 해주시겠는데 앉아주시고 잠깐만. 그전에 출판하시고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 2부를 읽어보니까 교장이라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질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 18작품 중에서 제가 제목이 하도 요상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경상도 어찌 보면 가선 아이들은 이런 말을 이렇게 하려면 조금 얼굴이 간지러울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지랄 육갑 떨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속에서 여기 읽어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제 지옥을 간다 그랬어요. 그 지옥을 가는 그 곳에는 보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기 싫은 곳, 무서운 곳, 정말 불과 칼이 이렇게 엄습하고 우리의 그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가기 싫은 곳인데 작가님께서는 그 지옥에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는 전부 악질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작가님이 지옥을 꽃이 만발하고 술과 음식과 또 미녀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묘사를 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걸 이때까지 모르셨어요. 오늘 좀 저한테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좀 뻔뻔스럽게 예. 금방 되는 걸 용서해 주이소. 그 분별심 때문에 우리 불행해지는 기거든요. 예. 거지나 부자나 미와 추나 아름다움이나 더러움이나 한 타령이라는데 양쪽이 나누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 성철 스님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쌍차 쌍조라고. 지금 우리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나눔 때문에 이것이 있고 저것이 그게 없단 말이라. 다만 이거 중용이다. 중용 텅 빈다는 기라. 그 지옥이 다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악기 지금 우리 지옥에 지금 있는데 뭐 굉장히 뭐 고상한 줄 알고 다 별것도 아닌 짓들이 앉아가지고 이래 버리면 웃었고 안 부르거든. 그래서 이 분별심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 정치가들이고 악덕 몰입이고 그게 없대. 니도 훌륭한 사람이라. 여기 스카이 대학 나오는 몇이 있는데 그럼 윤덕호가 제일 행복한 놈인가? 알거든. 그래서 이 분별심이 없다는 걸 제가 좀 이제 그 비유적으로 그 아름다운 여자라든지 뭐들도 다 우리가 지어내는 종교가들이 뻥치기 위해서 신부들이 목사들이 돈 뜯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나 석가모니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만들어진 종교라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이 대체되는 논란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냥 석가모니 있는가 보다 예수가 있는가 보다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너무 따지지 말란 말이라. 우리 키스할 때 웃으면서 키스하는 사람은 하도 못 봤거든. 다 막 찡그리고 고통스러운 듯이. 그거 제일 맛있는데 왜 찡그리는데. 그래서 우리 감각이라는 게 뜨거운 몸에 대면 아주 뜨거운 게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감각이라는 게 어느 거 넘어서 버리면 흑기란 말이라. 근데 눈 0.5도 님이 내 눈으로 똑똑하게 봤는데 말이에요. 그 엉터리 안경 끼고 보면 다른데. 그래서 우리 어처구니 없는 분별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를 나름대로 좀 기술을 이어본 겁니다. 그 형상화한 것입니까? 네, 위원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나리오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제24작품 시체실에서 생긴 일에는 실습용 시체들이 요거 그럴까요? 저는 요거 읽었는데. 웃기는 인간들이다. 인류가 지구에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술 안 마신 종족이 있기는 하냐 말이다. 천주교 미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라며 인간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지시한다. 술을 과다하게 마시니까 입원시켰겠지라고 의사는 말한다. 그러면 밥을 많이 먹여 뚱뚱한 인간들은 왜 정신병원에 입원 안 시키나? 취하면 억지소리하고 난동을 부리니까 그렇지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회의장 단상에서 쌍욕과 거짓말과 헛소리를 한다. 심심하면 저희들끼리 목조르기, 니킥 등의 격투기를 하고 빠루로 문을 부순다. 어떤 치는 책상 위에서 공중부양을 한다. 이런 인간들은 왜 정신병원 안 보내나? 당군 할아버지부터 조선 말까지 정신병원이 없었는데도 술주정뱅이나 정신병 환자들이 영모나 살인, 강간 등의 큰 사건을 저질렀다는 기록을 본 일이 없다. 힘센 놈들이 제 살기 편하기 위해 남의 인권을 유린한다. 유병이다. 힘없는 놈들만 재수가 되거나 미친 놈 되는 세상이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나리오가 약간 달라졌지만은 이제 제2대담자 남주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 소설가라고 스스로 말씀하시지만 저는 시를 30년을 써도
아직까지 신춘문예 턱걸이만 할 뿐 아무것도 못하는 시인 남주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팬문학회 회장님께서는 신춘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드마이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권영재 박사님이 지랄 육갑던에 그러는 그 책을 받고 제목이 첫째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권 박사님 평소에 욕을 좀 하십니까? 네, 할 줄 아십니까? 네,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할 줄 아시는 거 잠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욕하라고? 예, 욕. 뭐 쉽게 이렇게요. 그 평소에 잘 하시는 욕. 매일 아침에 예. 환자들 60명을 내가 회진해서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젊을 때 점잖아서 그러지 말 수 있었다. 요새는 예. 씨발놈들 일로 온너라 개새끼야. 예. 아우 참 괜찮아요. 똥머리 튀길 새끼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놈 똥머리 왜 튀긴대? 인마 니는 기름값이 아까워서 그래 씨발놈아. 그 어떤 환자들이 씨발놈아 하는데 내가 못 이기라. 씨발 8놈이가 안 18놈이가. 18놈이에요. 18놈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다 봐요. 그래 18년간 그 욕이지. 예. 창녀란 말인데 예. 18년은 그거는 할 예정이자 처녀들 인기거든. 아, 그래서 욕도 그게 자꾸 변하면 개 재밌다고요.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 박사님 임기응변이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지랄 육갑 떨고 앉았네 그러면 상당히 그거는 강도가 센 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저 서울 지방에 가서 얘기하면은 아우 이거는 상당히 고립무원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고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욕을 함으로써 그 카타르시스 아시죠? 그리고 자기 주변이 정리된 것 같아요. 에이 씨발 뭐 지랄 육갑을 떨고 앉았네. 저는 평소에 욕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랄이라는 말은 빼고 육갑 떨고 앉았네. 계속 육갑을 떨어라. 이런 얘기를 저는 자주 합니다. 근데 우리 권 박사님의 제가 책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순박하고 소박하고 치기도 있고 소년 같은 그런 면도 많아요. 우리가 김훈 선생님의 그 소설을 읽으면은 빠져 들어가요. 근데 우리 권 박사님 소설을 이번에 읽어보니까 서정적이고 서사적이고 특히 극락세계의 수미산을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다가서지 못하는 오두막집을 저기 앞에다 두고 상당히 그리워하면서 그러나 현실하고 꿈은 틀리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을 짓지 않으셨나. 결국은 도달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다. 상당히 서정적이더라고. 수필을 쓰셨으면은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실에서 생긴 일, 요거 참 재미있습니다. 해부학 주임 교수하고 전임 강사하고 시체가 많이 쌓인 옆에서 섹스를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박사님?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하면 되지. 뭐. 아, 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권 박사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그럼요. 많이 근데 해봤다고. 권 박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성상은? 근데 지금 뭐 오락가락해가 내가 뭘 대답해 줄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좋아한다. 신성일 씨 같은 그런 스타일은 전 싫어요. 시체실 그 얘기를 묻고 싶은가? 아무 갑작스레 내 개인 취향. 저는 그 섹스. 그래. 예. 그거라고. 시체실 말고 그 시체실이란 어마무시한 곳에서도 섹스가 이루어지는가? 더 좋지 그럼. 예.
그래, 아까 제가 가리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 뭐 시체실이고, 뭐 물레방앗간 뒷간이든 뭐 여관이든 그 관계 없다고. 그거는 뭐 서서 하고 뭐 아무 따라 그 하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매춘이냐 사랑이냐가 애정이 크게 달했을 때 그 키스하고, 그냥 돈 받고 키스 다르거든. 그래서 그 시체실에서 뭐 하면 어떤데? 너무 좋으면 시체에서 하는데, 안 좋은 사람끼리 하락하여 호텔로 가야 되는 기라. 예.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아무리 급해도 시체실에서 그 섹스를 하겠어요? 저는 그렇죠.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를 잡으러 올까 싶어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이 시체실에 들어가면 귀신이 보입니까? 혹시 지금 자꾸 여불대기 입사고를 얘기해가 예. 시간 자꾸 길어집니다. 다 때려치우고 내가 한번 뭉뚱거려서 얘기할게요. 예. 질문 안 나오도록. 왜 그 글을 썼느냐면은 명동 2가 1번지가 그 명동 성당이 있고 성모병원이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여자들 폼 나는 사람이 막 댕기니 요즘 강남이지만 그때 명동인데 저는 다 눈으로 위선자들, 사기꾼들, 교수들이 레지던트 들어올 때 돈 받고 박사학위 들어갈 때 돈 받고 이런 교수도 있고 진짜로 10원도 안 받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예. 그 저 눈에는 이사하는 그놈 내가 지각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니까 돈 받는 놈 이런 놈들이 저 학위가 굉장히 늦어진 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언제 한번 갈아봐야 되겠다. 명동에 나. 그런데 시체가 자꾸 시체실에서 뭐 교민은 안 하겠다 하는데 못하죠. 시체실 안 가봤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밤에 오늘 밤에 그 연습해보라고 시체실처럼 밤 한 3시쯤 돼 새벽에 불 끄고 응접실 가만히 앉아서 보라고요. 이 꽃이 움직입니다. 내가 잠깐 볼 때 좋고 그래서 저놈하고 안무안하게 하려고 일부러 내가 계속 딴 데를 봐도 한참 가라고. 그 시체실도 뭐냐면 시체들이 막 조각조각 나 있는데 그놈들은 죽음과 생이 따로 없다면은 영혼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제사 지내고 하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은 명동에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호텔에 들어가고 시체인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그래서 제가 그 삐딱한 마음에서 이제 그걸 해봤거든요. 예. 한목에 다 불 질러버리고 게다가 이제 더 신나는 거는 신부까지 불태워 죽이잖아요. 그 통쾌한 한번 리볼루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사실은 팩트네요. 저는 우리 권 박사님께서 픽션과 논픽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소설을 구상을 안 하셨겠나. 그리고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시체실 옆에서 섹스하는 걸 넣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시체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옳지. 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근데 저는 도저히 그 귀신 나오지 싶어가지고 아무리 그 최무령이 같은 잘난 사람이 있어도 거기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 안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 해준다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그 피라미의 탄식 중에서 피라미들이 IS에 그 입회한다 뭐 그런 말이 나오던데 한국의 RD는 투쟁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RDIO 그 제가 일부러 ROIS를 썼거든요. 쓸 때마다 전문 용어 쓸 때마다 제가 고민하는 게 독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니도 좀 찾아가 봐라. 쓰는 그래서 어떤 때 친절하게 갈로 해가지고 기도하고 각주를 붙이기도 하고 요거는 너도 고생 좀 해봐. 내만 고생 뭐. 그래서 일부러 그걸 놔둔 건데 그 RO가 공산혁명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리보루셔널 오가니제이션 RO였단 말입니다. 예, 리버런시널 오가니제이션.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들이 우리도 그 공산혁명 내지 좌경혁명을 일으키자는 게 이제 RO의 그걸 철학을 받아왔는데 이 우리나라 이 좌빨들이 하는 짓이 저쪽만하지 못하거든요. 폭탄 자살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IS 가는 건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그래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 예. 그래서 보다 더 센 쿠웨이트, 레바논하고 시리아의 그 무장폭도들이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고, 그 밑에 단계가 아우로라는 좀 마일드한 단체. 예. 그래서 예. 이제 피라미드들이 좀 센 데 가서 그 뭐를 세다고 얘기하냐면은 피라미드는 돌이 뱅뱅 되지만은 그 고기 잡아먹는 그거 새들 잡아먹는 물고기 있잖아요. 예. 오징어가 그 오저어잖아요. 물에 둥둥 떠 있다가 까마귀나 확 잡아먹으니까 까마귀 잡아먹는 고기라고 오저거거든. 그래서 지금 오저거는 그 IS 택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록 피라미드라도 그 동물 잡아먹는 물고기가 되자는 게 이제 그 정신이기라. 나는 돌이 백매가 될지언정 내 영혼은 짐승을 잡아먹는 강한 예. 인간이 될 것이다. 예.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농담을 하라고 그러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삶이란 꿈이요, 그림자요, 그리고 물거품, 헛개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권 박사님의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 박사님의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 마디로 해야 되는데 사는 게 운수득이라고요. 우리가 저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작전에 막 상륙하고 또 6.25 때 우리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사병들이 막 뛰어 올라가는데 용감한 비관은 없다고 총알은 예. 지 마음대로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 걸려 죽는 사람,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다 사는데 뭐 건강 관리 잘해서 그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인생은 운수득이다. 아, 그래서 맥주 뭐 음식 가리고 뭐 가리지 말고 꼴린 대로 살아라. 예. 우리 권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어떤 룰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오, 지킬 그리고 아니요, 제 느낌에 뭐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영양가 많은 그렇죠. 거 뭐 우리가 톡을 보면서 이래 좋은 그런 걸 즐기는 것보다도 온수뛰기로 그냥 사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랄 육갑을 떨고 있네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지만 세상에서 남자가 이쁜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명명백백한 그거는 오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 아까 전부 다 뭐 미남으로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보니까 그렇게 미남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재 박사님 같으신 분이 저한테 프로포즈 해도 저는 등을 돌릴 겁니다. 왜냐? 이렇게 너무나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요 아마 회초리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사님 이게 그 일본에서 이게 뭐 출판됐고 이런데 어떻게 수입이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아까 이제 그 정신건강 클리닉이 하서 출판사라고 서울에 큰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세계문학 전집도 만들었는데 이 10권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 돈으로 자비 출판했고 그 정신건강 클리닉은 대서울에 제가 20군데 원고 보내가지고 하서 출판사 사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의 자랑이고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물어줘가지고 제가 스스로 얘기하겠는데 여기 신춘문예를 통과를 잘 못하셨다는데 저는 신춘문예를 통과했거든. 아
그래요. 뭐로 소설로. 소설로. 그래서 뇌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저런 어름한 놈도 우리는 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왜 신춘문예 제가 그 작품을 내느냐면은 한국하고 일본만 그 문단 데뷔라는 게 있다고. 딴 나라는 책만 쓰면 문인입니다. 근데 어디 원고 내려고 그러면은 어디서 등단하셨나요? 몇 년도 작품 이름 못 내기로 뭐 등단한 일이 있어요. 뭐 작품은 못 내기는 거라. 그래서 제가 세문학에 작품을 냈죠. 그래서 신인으로 등단하고 그 다음에 그 자격으로 다음 해에 그 25년도에 그 350명이 온 데서 제가 1등했습니다. 그래서 등단하고 그 다음 해에 등단 그 자격증을 갖고 등단해서 제가 시, 수필, 뭐 평론 부분에서 통합 타이틀 1등에 대상을 받았죠. 그래 옛날에 우리 그 카톡에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면 돼. 예, 자랑이네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듣는 게 지 마음대로지만 하여튼 욕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박사님은 실제로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얘기하실 때는 말을 좀 더듬으시네요. 근데 결국은 우리 지랄 육갑 떨지만 이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사람 사는 냄새를 풍겼다고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진 좀 근무하는 그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이 저 책 2권을 일본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련한 추억 속의 봄날 하는 소설 한 권하고 정신건강 클리닉하고 이제 올해로서 3권째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퇴근하고 나서 매일 새벽 2시까지 저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 1년에 한 권씩 번역해서 이 사람이 이제 쿠사바라는 사람인데 아까 제가 그 여자 교수가 번역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번역한 거를 바꿔서 그런데 사실 저 책 일본 책 3권은 이 사람이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산가족 그 금강산 재회 때에 금강산 가서 이북 안내원하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이제 금강산의 결투라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사람들 얘기죠. 그리고 나가사키 적십자병원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쿠사바 저 책 번역한 사람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이 갔던 그 교수들하고 나옵니다. 이 교수들이 그 책에는 여자 애인으로 나오기도 한데 사실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섞어서 제가 책 소설 쓴 겁니다. 그 이거는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한국문인협회에 제가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래 사입이 일수록 이런 회원증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지랄 육갑에 신성일 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양반 살아있을 때 자기 서재에서 우리가 신성일 씨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러고 자꾸 뭐 저보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런데 누가 잘생겼 누가 이제 시합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이 선배님하고는 제가 그 두 쪽을 그 신학 신성일이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확대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저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경북 중학교 원서인데 대구 중앙국민학교라고 오른쪽 써 있거든요. 그 이제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게 그 한 꼭지가 나오는데 그걸 여기서 이제 중앙국민학교 저 얘기입니다. 저 4학년 2반 때에 그 일을 저질렀죠. 그다음에 이 참치 오마라는 거기에서 이제 그 나온 긴데
그 참치를 보여준 기고 뭐 요 작아서 잘 됐는데 이 여자가 그 하늘로 사라진 여자고 여기저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째 이래 쓸 수 있냐면 죽어버린 때문에. 그 이 친구도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한 주무 재가 돼가지고 감나무 밑에 묻히고 있는데 이 친구도 거기에 소설 나오죠. 그래 여기에는 진료과 바지마에는 없는데 제가 공저로 지은 거기에서 뭐 코로나 싸울 때에 제가 이렇게 용맹하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150명 생겨가지고 직원들도 환자들도 막 신문 나고 난리 났을 때 시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막 요거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얘기하려고 그때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동성노의 큰 형님이라는 거기 나오는데 요놈은 쌍칼인데 벌써 죽었고 현재는 이 사람이 그 동성노를 이제 주름 잡고 있습니다. 뭐 크게 안 돼가지고 요거를 뭐 끝내겠습니다.